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하얼빈 쇼트트랙 경기 후 중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여성의 발언 중국 내에서 엄청난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지배력은 환상에 불과할까요? 저는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강국이라고 믿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은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똑똑하게 경쟁하며 모든 주요 대회를 석권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죠. 하지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신중하게 통제된 환상이었다면 어떨까요? 유학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의 승리에 의문을 제기하며 불공정하거나 전략적이거나 심지어 조작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질투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무시했죠. 하지만 그때 제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였습니다. 예상대로 중국이 초반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김길리라는 한국 스케이터가 트릭이나 논란 없이 순수한 실력과 정확성으로 중국팀을 추월하며 앞서 나갔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틀렸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저는 승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승리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승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의 스포츠 지배력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환상에 불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23살 대학생 장일환이라고 하며 현재 스포츠 경영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항상 중국이 경제, 정치,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은 세계 대회를 석권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배출하는 독보적인 스포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저는 우리의 성공이 자랑스러웠고 그 성공의 비결에 대해 의문을 품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제 어린 시절은 가족과 함께 올림픽을 관람했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TV 앞에 앉아 우리 선수들이 시상대에 서서 자랑스럽게 붉은 깃발을 흔들며 환호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열렬한 스포츠 팬이셨던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중국은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더 열심히 훈련하고 더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버지를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베이징에서 자란 저는 스포츠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력의 상징이라는 생각에 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우위를 증명하는 것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저는 승리가 전부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스포츠 시합이 있었고 시합에서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도록 권장받았죠. 하지만 해외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기면서 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유학은 저에게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습니다. 유럽의 한 대학에서 한국인, 미국인, 유럽인, 심지어 운동선수까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중국의 스포츠 성과가 자랑스러웠고 토론에서 조국을 지키고 싶다는 제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사람들이 중국 스포츠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훈련 시스템이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같은 반 친구들의 의견은 매우 달랐습니다. 중국이 메달을 많이 땄을지 모르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너희 나라는 젊은 선수들을 너무 혹독하게 몰아세워요. 그들 중 일부는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지도 못했죠. 이기는 게 중요한데 지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저는 이런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냥 질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의문을 품어본 적 없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귀화 선수에 대한 논쟁 반 친구들과 가장 큰 논쟁을 벌였던 것 중 하나는 귀화 선수, 즉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대표로 출전하기 위해 국적을 바꾼 선수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수가 중국 대표로 출전하고 싶었고 규칙을 따랐다면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하지만 같은 반 친구들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한 친구는 진정한 스포츠 강국은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지 이기기 위해 외국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가짜 같은 느낌이 들죠. 전에는 이런 관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축구, 심지어 농구에서도 외국 인재를 영입해왔고 저는 항상 이를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자신의 강점을 반영한 것일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죠. 김도연과의 충돌 유학 시절 스포츠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서
한국 학생 김도연을 만났어요. 만난 순간부터 우리는 충돌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더 나은 스포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나라가 더 강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심지어 국제대회에서 심판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논쟁을 벌였죠. 심판이 정말 공정했다면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중국이 그렇게 많이 우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가 과분하다는 말입니까?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부는 아니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들만요. 저는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로 결심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성공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2025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쇼트트랙 경기를 함께 시청하면서 논쟁은 더욱 커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레이스전은 기숙사 라운지에서 동기들과 함께 앉아 중국 스케이터들이 일찌감치 선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봤죠? 저는 도연이에게 속삭였습니다. 중국이 항상 우세하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길리라는 한국 스케이터가 선수단 한가운데서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바퀴에서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가 거의 힘들이지 않는 동작으로 중국 스케이터들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우승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방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앉아 있었죠. 내 옆에서 도연이가 웃었다. 말했잖아. 저는 변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중국 스케이터들이 운이 나빴던 걸까? 심판이 불공평했던 건 아닐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김길리가 더 잘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의 경기 후 인터뷰를 검색했습니다. 우승 소감을 묻는 질문에 그는 저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우승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중국 선수의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본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스포츠에 대해 항상 믿어왔던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오직 승리만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 선수는 결과보다 과정, 즉 여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더군요. 메달보다 스포츠맨십이 더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페어플레이가 승리만큼이나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교연이에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스포츠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기 전은 여전히 중국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전히 중국 선수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조국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는지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박과 기대, 시스템의 결함 등 다른 측면도 봅니다. 중국은 언제나 스포츠 강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포츠를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국제대회를 지배하며 진정한 스포츠 강국임을 주장하며 세계 스포츠계에서 막강한 입지를 유지해왔습니다. 방대한 인구와 국가가 지원하는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군사주의에 가까운 운동 우수성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해 중국은 수많은 올림픽 메달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한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꾸준히 배출해왔습니다. 장이라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승리의 문화와 국가적 자부심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국력의 반영인 사회에서 자란 그녀는 자연스럽게 중국의 스포츠, 우월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족과 함께 올림픽을 시청하며 중국 선수들이 시상대에 서서 국기를 흔들며 자랑스러워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녀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며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우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최고다 라고 말하며 중국이 정상에 오를 운명이라는 생각을 강조하곤 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시스템은 단순히 인재를 육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발전, 규율, 야망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훈련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어린 나이에 젊은 인재를 스카우트하고 무엇보다도 성과를 우선시하는 엄격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이란에게 엄청난 국가적 자부심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훈련 아카데미는 어린 시절부터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선수들을 단련하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승리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중국이 세계 스포츠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경쟁 스포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옳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자랐습니다. 중국이 겪은 수많은 국제 경쟁 중에서도 한국과의 경쟁은 특히 치열했습니다. 특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탁구, 배드민턴과 같은 종목에서 중국이 한국과 맞붙을 때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승리하면 더 큰 보람을 느꼈고 패배하면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수년 동안 일하는 중국이 단순히 우월하다고 확신했고 패배는 일시적인 좌절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정정당당하게 승리했을 때도 본능적으로 중국이 다음 대회에서 다시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경영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나면서 그녀의 관점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중국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강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 학생들과 교류하고 스포츠에 대한 토론에 참여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자라온 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외국인들이 중국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중국의 엄격한 훈련 시스템을 규율과 우수성의 증거라고 생각했지만 외국인 친구들은 종종 지나치게 가혹하고 심지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훈련 방식이 공정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귀화 선수, 즉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취득한 선수에게 중국 국기를 달고 출전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에 이란은 이러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세계와는 국경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했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단순히 팀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것이 그녀의 생각이었죠. 해외에서 최고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왜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하지만 그녀의 외국인 친구들은 강력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스포츠맨십은 외국인 선수에 의존하기보다 자국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한때 한국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이후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린샤오준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서 태어나고 훈련하지도 않았는데 중국을 스포츠 강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라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이란을 점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생각에 중국의 성공은 순전히 노력과 전략적 계획, 우수성을 향한 확고한 의지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그녀는 중국의 우위가 자신이 항상 믿어왔던 것처럼 정말 확실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경영을 공부하던 김도연이라는 한국인 학생과의 토론이 그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든 또 다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그저 같은 반 친구로 여겼지만 대화는 금세 격렬해졌습니다. 도연은 한국의 스포츠 문화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의견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스포츠에 대한 접근 방식이 중국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반칙과 규칙을 어기는 것을 전략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란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전술을 옹호하며 전략과 경쟁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중국의 승리는 반칙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와 훈련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중국 선수들이 의심스러운 심판 판정으로 이득을 본 사례를 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두 선수의 라이벌 관계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대회를 함께 관람하면서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마침 2025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같은 반 친구들은 기숙사 라운지에 모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이란은 여느 때처럼 중국이 우세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도연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승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중국 스케이터들은 특유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공격적인 전술을 선보이며 초반부터 앞서 나갔습니다. 이란은 승리가 필연적이라는 확신이 들면서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한 바퀴를 돌면서 김길리라는 한국 스케이터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김길리를 그저 다른 경쟁자라고 무시하며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진행되면서 김길리는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기술, 정확성, 레이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계산적이었고 포지셔닝은 흠잡을 데 없었으며
무리 사이의 빈틈을 찾아내는 능력은 거의 수술에 가까웠습니다. 종종 신체 접촉에 의존해 우위를 점하는 중국 스케이터들과 달리 김길리의 스타일은 깔끔하고 효율적이며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바퀴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전히 선두를 달리던 중국 팀이 기세를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길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숨막히는 추월 작전을 펼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선두를 달리던 중국 선수를 밀어내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기숙사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할 수 없어 얼어붙은 이란을 제외하고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은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한국 선수가 무력이나 의심스러운 전술이 아닌 순수한 재능과 전략으로 중국팀을 능가하는 모습을 방금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중국인이 아닌 선수를 동경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그가 이겼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이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킴 길리의 승리는 상대를 제압한 것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안에서 상대를 능숙하게 제압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란은 경기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킴 길리의 마지막 수순간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스포츠 최강국이라면 이 한국 스케이터는 왜 그렇게 쉽게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한 마음에 김길리의 경기 후 인터뷰를 검색했습니다. 우승 소감을 묻자 그의 대답은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우승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란은 중국 선수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승리가 전부였으니까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국을 꺾고 온 한국 선수는 자신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최고 수준의 경기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처음으로 스포츠, 경쟁, 국가적 자존심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어떻게 플레이하는가에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메달보다 스포츠맨십과 성실성이 더 중요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중국이 결국 최고의 스포츠 국가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귀화 선수에 대한 논란과 스포츠맨십에 대한 새로운 관점장이라는 기억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중국의 스포츠계에서의 성공에 대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대회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우수한 훈련 방법, 훈련된 선수, 최첨단 시설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믿고 자랐기 때문이죠. 하지만 해외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를 계속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 깊은 믿음에 도전하는 새로운 관점을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열띤 논쟁 중 하나는 중국 국기를 달고 출전하기 위해 국적을 바꾼 외국 태생 선수들인 귀화 선수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이러한 관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이는 단순히 국가 대표팀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국적이 스포츠에서 제한적인 요소가 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선수가 중국을 대표하고 싶고 규정이 이를 허용한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국인 친구들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이 귀화 선수를 기용하는 것을 강함의 표시가 아니라 나약함과 절망의 표시로 보았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강국이라면 해외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인재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정말 최고라면 왜 다른 나라에서 선수를 영입해야 하는가? 라고 반문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이 주장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도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외국 선수들을 귀화시킵니다. 국경이 점점 더 모호해지는 세상에서 이는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수가 중국을 대표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그들의 권리 아닌가요? 라고 그녀는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외국인 친구들은 반발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한국 대표로 활동했지만 이후 중국으로 국적을 바꾼 한국 태생의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린샤오진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학생은 다른 나라 최고의 선수를 데려가서 인재 육성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스포츠 발전이 아니라 그저 영입일 뿐입니다. 처음에 이라는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린샤오진은 자발적으로 중국 대표로 출전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는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했고 그의 결정은 규정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될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반 친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그녀는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반 친구는 이 문제는 단순히 합법성 문제가 아니라 스포츠맨십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가 대표팀의 목적은 한 나라의 체육 발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국 인재를 육성하지 않고 외국 선수에게 의존하는 것은 대회의 진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스포츠는 항상 승리를 위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깊은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가의 자체적인 발전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승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다른 나라들의 대표팀, 운영 방식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끔 귀화 선수를 영입하기도 했지만 핵심 선수단은 자국 인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자국에서 스타를 배출하기 어려운 특정 종목에서 외국인 선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영입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순간은 한국 스포츠 시스템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시청했을 때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풀뿌리 프로그램, 학교 리그, 대학 대회를 통해 어떻게 선수를 육성했는지 집중 조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재능 있는 선수를 발굴하고 기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지만 당장의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앙집권적이고 국가가 통제하는 중국의 접근 방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중국은 학교 리그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하는 대신 어린 선수들을 직접 선발하여 군대식 훈련에 가까운 엄격한 훈련을 받는 전문 훈련 캠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수들은 교육과 개인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평생을 스포츠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라는 처음으로 중국의 방식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덜 엄격하지만 스포츠와 인생 모두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룬 세계적인 선수를 배출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이 귀화 선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축구의 손흥민,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아이콘을 배출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고 믿어왔지만 중국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영입 전략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러 종목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나라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반 친구들과의 토론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며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한국은 진정한 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능력뿐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한국의 헌신을 반영하는 의미 있는 승리를 원하죠. 이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승리가 전부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과가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학업, 비즈니스,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은 승리하는 능력으로 성공을 측정했고 그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에는 단순히 승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내적 갈등은 이전에 자신의 신념에 도전했던 한국 학생 김도연과 또 한 번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당신은 중국의 스포츠 시스템을 계속 옹호하고 있잖아요.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중국의 시스템이 그렇게 훌륭하다면 왜 외국 선수들에게 의존해야 하나요? 이라는 궁지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귀화는 세계화의 일부일 뿐이고 다른 나라들도 귀화를 하고 있으며 모든 것이 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방대한 인구와 막대한 자원을 가진 중국이 왜 여전히 자국 선수를 육성하지 않고 인재를 수입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화는 며칠 동안 그녀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단순히 영리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불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중국의 스포츠 강점이 절대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다른 모든 국가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불확실성은 한국 올림픽 챔피언의 인터뷰를 보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한 질문에 메달을 따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노력과 인내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말은 이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들었던 메시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한 선수는 스포츠에는 승리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처음으로 중국의 스포츠 시스템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국가의 스포츠 문화의 진정한 힘은 금메달 개수가 아니라 선수를 육성하는 방식, 선수들에게 심어준 가치관, 미래 세대에게 남긴 유산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시는 스포츠나 중국의 지배력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충돌하는 관점, 김도현과의 열띤 라이벌 전장이라는 해외에서 스포츠 매니지먼트 공부를 계속하면서 중국 스포츠 시스템에 대해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듯한 한국 학생, 김도현과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에게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김도현은 매일 마주치는 수많은 유학생들 중 한 명의 학생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의 대화가 점점 더 잦아지고 격렬해지면서 그는 금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업 토론에서 가벼운 의견 차이로 시작된 두 학생의 경쟁은 곧 격렬한 논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스포츠 윤리, 공정성, 국제 경쟁이라는 주제가 나올 때마다 두 사람은 서로 반대편에 서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승리가 전부인 환경에서 자란 이란은 중국의 스포츠 문화를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국가가 통제하는 훈련 시스템이 엄격하긴 하지만 중국이 글로벌 스포츠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현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포츠맨십보다 승리를 우선시하는 중국의 방식, 논란이 많은 심판 판정에 자주 개입하는 점, 귀화 선수에 대한 의존도 등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전통적 강세 종목 중 하나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중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사가 정말 공정했다면 중국이 메달을 절반도 따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의 성공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가 과분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그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질투심에서 나온 말일 뿐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훈련하고 선수들에게 더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중국이 우세한 거죠. 하지만 도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훈련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가 반격했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바꾸고 심판에게 영향을 미치고 끊임없이 페어플레이의 경계를 넘나드는 건요. 그건 진정한 우위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이들의 다툼이 너무 잦고 격렬해지자 같은 반 친구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학생과 한국 학생이 스포츠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마치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아 재미있다고 생각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는 논쟁을 중재하느라 지친 나머지 교수님도 토론을 시작할 때마다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중국과 한국의 스포츠 문화 차이였습니다. 이란은 인프라부터 선수 육성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이 우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정부가 스포츠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자국 선수들이 세계 최고의 시설, 코치, 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메달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녀는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한국은 중국만큼 인구나 자원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칙을 전략으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은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이란은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말도 안 돼요. 중국은 속임수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경쟁에 접근하는 방식이 더 똑똑할 뿐이죠. 도현이 비웃었다. 맞아요. 그럼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 모든 판정들이 중국에 유리하게 나온 건요? 그냥 우연일까요? 이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의 승리 중 일부는 정말 의심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녀가 항상 전략적이라고 옹호했던 전술이 실제로는 불공정한 것은 아닐까요? 2025년 토리노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시작되면서 두 선수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오랜 라이벌 관계인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결승전을 보기 위해 반 전체가 기숙사 라운지에 모였습니다. 이란은 이전 대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우승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반면 도현은 웃으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짜 실력을 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일하는 중국 스케이터들이 초반부터 공격적인 스타일로 트랙을 장악하며 앞서 나가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빠르고 강력하고 끈질긴 중국의 레이스는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김길리 선수를 비롯한 한국 스케이터들은 뒤처지지 않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이라는 처음에는 김길리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그는 누구였을까요? 뛰어난 중국 스케이터들에게 결국 뒤처질 또 다른 경쟁자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그녀의 자신감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길리의 움직임은 매끄럽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공격할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바퀴를 남겨두고 김길리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추월 동작으로 중국 스케이터들을 미끄러지듯 지나쳐 경기장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무차별적인 힘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실력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바퀴를 돌 때쯤 김길리는 완벽한 포지션을 잡고 마지막 스프린트를 펼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자 그는 놀라운 속도로 앞으로 치고 나갔고 마지막 순간에 선두를 달리던 중국 선수를 추월했습니다.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지만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없어 얼어붙은 이란을 제외하고는 모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중국은 패배했습니다. 이란의 옆에서 도연이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가 말했다. 이래는 변명하고 싶었고 외부 요인을 탓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김길리의 활약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우아함, 정확성, 인내심 등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죠. 중국 스케이터들은 물론 빠르긴 했지만 그들의 스타일은 공격과 통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김길리는 그들을 압도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이란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김길리의 경기 후 인터뷰를 찾아본 것입니다. 우승 소감을 묻자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우승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데 집중했다고 답했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승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승리가 모든 것이었고 선수들은 단순히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꺾고 돌아온 스케이터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히 이기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는 처음으로 중국인이 아닌 선수에게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가 이겼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가 이긴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기숙사 라운지에 앉아서 일하는 자신의 내면에 무언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절대적인 우위에 대한 확신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항상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깊은 생각을 눈치채고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인정해. 그가 말했다. 그건 진정한 스포츠맨십이었어.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애 처음으로 그녀는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경기뿐만 아니라 김길리의 말을 되풀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스포츠는 승리 그 이상이라는 생각, 정직하게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그녀에게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면서 그녀는 다시는 스포츠를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